그래서 안 앉으실 것 같은데. 개치 아파. 몇 시? 59분. 열렸습니다. 시작됐다. 반갑습니다. 대원통상입니다. 이제 뭐 날이 확 더워지는 거 보니까 뭐 땀도 많이 나고 정글 스트레이트 엄청 팔릴 것 같은데 영업을 안 하시네. 오늘은 제가 시작하면서 뭐 요 며칠 전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뭐 당부를 좀 드리려고 뭐 인스타그램 그 릴스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그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뭐 예약 네이버 예약에 관련된 거를 잠시 언급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히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 지금 원장님들이 그 페이의 수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굳이 그런 뭐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는데 원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네이버 페이에서 나오는 그 수수료 때문에 뭐 그걸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네이버에 보면 예약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뭐 내가 일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노쇼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 뭐 그런 블랙 컨슈머들한테 공격을 당할 여지도 있고 해서 뭐 그걸 뭐 꺼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 15년 전에 신용카드 얘기 나왔을 때 나왔던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때 신용카드를 미용실에서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아주 수준 떨어지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저희 거래처 원장님들한테 그랬거든요. 나라에서 전 세계가 지금 신용카드 사용을 더욱 권장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데 당신이 그놈의 수수료 몇 푼 빠지는 것 때문에 고객의 불편함을 주게 되면 당연히 당신 미용실로는 손님이 안 올 거라고. 밖에다가 빨리 은행 가서 우리 카드 사용됩니다라는 스티커를 받아서 붙여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신용카드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비가 우리 미용실들 쪽으로 시선이 돌려지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신규 고객을 받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뭐 안 받는 미용실들이 몇 년 뒤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신용카드를 받았어요. 이미 자기들 고객들 중에 카드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오는 사람들, 괜찮은 시술 요금을 하고 그 시술 요금대를 가지고 있던 고객들이 되게 많이 빠진 걸 제가 그때 목격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조금만 고민해보면 답이 나올 것들을 그렇게 고민도 안 하고 단지 나한테 들어오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이익이 떨어진다고 그걸 안 하시려고 하는 거, 그건 진짜 잘못된 얘기입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요즘 웬만한 사람들 신용카드가 보편화 돼버렸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 갖고 설마 얘기가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한숨이 탁 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수료가 빠지니 안 빠지니 그걸 떠나가지고요.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이버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네이버 플레이스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원장님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광고를 하는 이유는 고객을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라는 건 고객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왜? 그걸로 인해서 그 광고를 하지 않는 미용실은 그 광고를 통해서 뭔가의 미용실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자기 고객들이 다른 쪽으로 이탈이 되기 때문에 신규 고객은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그 미용실에 있는 고객을 뺏기지 말라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설치를 해주고 인스타그램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혹시라도 우리한테 이미 지금 뭐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완전히 끝나버린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도 생각 안 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네이버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그래야지 1차적으로 원장님들의 손님이 안 뺏기고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을 잡아올 수가 있어요. 광고를 한다라는 건 노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노출을 많이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그런 시내에 있는 대형 미용실이나 그 프랜차이즈 살롱들 같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정도로 돈을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뭐 이렇게 떠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에 대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광고를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올려라. 동영상을 올릴 때는 조금 더 잘 재밌게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사진에서 동영상을 올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단 1초를 머무르지 말고 15초나 한 1분, 2분 아니면 10분 많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이버 안에서 모든 생활을 영위하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작은 미용실이라도 아주 상단에 노출을 시켜준다고요. 노출을 하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열어놨는데 나 네이버 페이 안 할래.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페이에 대한 점수를 가장 많이 주거든요. 점수를 가장 많이 주는 걸 안 한대.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고객들이 왜 네이버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편하려고 네이버를 자꾸 찾는 거잖아. 그런데 왜 고객의 편리함을 자꾸 미용실들이 막으려고 해요? 정신 나간 짓들 아니에요? 오프라인이 불편해서 온라인으로 들어온다고요.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그 이후부터. 그런데 오프라인이 불편해서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주문을 하려고 예약을 딱 걸었는데 예약이 안 돼. 그럼 왜 하는데? 그 지금 당장 없애버려요. 네이버 플레이스 안 해야 되는 목적을 지금 까먹고 있잖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열어놨어.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걸 미용실들이 지금 거부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미용실은요, 아무리 사진을 1000만 장을 올려봐봐. 고객들 눈에 안 보이게 돼 있어. 하라는 대로 좀 해요. 우리 페어칼라 우리가 항상 부탁하잖아요. 왜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안 쓰고 원장님들 마음대로 쓰시냐고. 그거하고 똑같은 아주 쉬운 얘기예요. 기왕에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대원통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또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평생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요. 한 번만 잘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게 온라인 마케팅이라고요. 오프라인 같이 계속 추가적으로 안 한다고. 한 번만 잘 잡아놓으면 이 온라인의 시장은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손만 대주면 돼. 어느 정도 위치를 점유를 하고 나면요. 그런데 매일 해야 돼?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시작시켰으니까 저를 믿고 제가 하자라는 대로 대원통상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 오늘 이 시간부터 네이버 페이에 대해서 수수료요. 네이버 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미용실에 오지 않는 고객들이 네이버 페이를 사용을 하면서 고객들은 당연히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 왜 미용실에 와서 돈을 쓰는데? 소비자의 중심으로 지금 미용실의 그 소비의 패턴이 바뀌었잖아. 너무 많아서 미용실이요. 그러면 당연히 고객이 편한 대로 놔줘야지. 우리 주변에 있는 미용실들은 아직 네이버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을 거의 95%는 안 해요. 그걸 먼저 했던 애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걔네들 미용실을 한번 가서 봐요. 걔네들은 뭐 미쳤다고 네이버 페이를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네이버 페이 받습니다라고.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내용까지 지금 손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고객은 그냥 결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카운터에서 잡아요. 고객님 혹시 네이버 페이 알고 계시냐고. 그거 알고 있는데요. 그걸로 결제하시면 고객님한테 혜택이 더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할까요? 그리고 시술하는 디자이너들이 시술 받는 고객한테 왜 거기서 바로 네이버 페이에 대한 혜택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기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 네이버 페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미용실이라는 게 소문이 나버리면 네이버에서도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젊은 고객들은 네이버 페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게끔 만들어주고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미용실은 당연히 소문이 더 빨리 나겠죠. 그래서 네이버 페이를 시내에 있는 미용실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의 시선에는 들어왔어요. 이게 신용카드에 처음 시작됐을 때 그 싸움하고 거의 똑같은 경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네이버 페이를
저 같은 사람한테 사장님 이거 했을 때 부작용이 어떻게 납니까를 요번에는 물어보지 않고 바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동네 미용실에서는 그 네이버 페이를 수수료 때문에 안 하신다고요? 알아서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네이버 예약에 대해서도 지금 원장님들이 뭐 혼자 계신 분들이 특히나 내가 일하고 있을 때 뭐 예약 전화가 들어오면 그 전화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손님들이 더 싫어해서 뭐 블랙 컨슈머 같은 그런 짓을 혹시 네이버에 하지 않을까 싶어서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왜 겁내요? 내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다고 요즘에 이런 고객들이 전화 안 받는다고 뭐 이런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댓글 쓰는 거, 세상 그런 세상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미용실 얼마나 바쁘길래 전화도 안 받아? 그런 오히려 마케팅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하라 그런 거.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저희들은 또 하나의 대안을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뭐 그 톡이라고 했잖아. 뭐 그런 걸로도 대비책도 만들어줬는데, 만약에 네이버 플레이스를 세팅을 시켜놓고 네이버 페이하고 네이버 예약을 빼놓지요? 그 안고 없는 찐빵이야. 안고 없는 찐빵을 누가 돈 주고 사 먹어요? 이런 얘기조차도 제로상들이 안 해주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명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건 그냥 네이버에 사라는 대로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있다 그러면 원장님들은 본인 스스로 저한테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자인한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원장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오프라인이 불편해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 들어왔는데 더 불편하게 해줘버리면 당연히 우리 미용실들은 거부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페이하고 네이버 그 예약에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그냥 끝냅시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뭐 열심히 활동들은 하는데, 솔직히 인스타그램은 뭐 원장님들이나 제가 보는 게 맞아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쓰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인지도가 좋은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냥 일상적인 인스타그램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전략이나 작전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뭐 인스타그램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뭐 계속 인스타그램을 뭐 여러 가지 다방면 저도 활동도 하고 서치도 하고 보다가 제가 깝깝해가지고 릴스라는 걸 왜 미용실들이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직접 릴스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보내도 주고 보여도 줬는데, 그걸 본 원장님들이나 뭐 미용하시는 우리 젊은 디자이너들이 뭐 별다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릴스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네이버 페이하고 네이버 예약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가지고 뭐 여러 개 공유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앱이라고요. 플랫폼 앱이거든요. 그런데 사진보다는 영상을 더 젊은 애들이 더 좋아한다고요. 플랫폼이라는 건 자기 플랫폼에 와서 많은 시간을 머물게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매출이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진에서 지금 동영상의 시대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그 릴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작년에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올려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진 뭐 100장 올린 것보다 오히려 동영상 한 편을 잘 만들어준 걸 올려주면 더 많이 조회를 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광고라는 건 작은 비용을 들어서 많은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달, 3월달에 인스타그램에서 그 틱톡이라는 중국 앱에서 나온 그게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아주 짧은 동영상이 인스타그램도 자기들이 봤을 땐 이게 순식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비자들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응 차원에서 릴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틱톡보다 조금 더 기능을 추가시켜서 릴스를 만들어 놓고 인스타그램 유저들한테 이걸 좀 사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덧붙였는가 하면, 릴스를 사용을 하면 인기 게시물에 최상단의 노출을 시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놨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잘 적응한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아주 야가 빠진 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리 접근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보통 인기 게시물에 보면 최상단에 다른 그런 릴스에 대응하는 게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 노출돼 있다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이유는 그 인기 게시물의 최상단에 노출이 되고 싶은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기 게시물의 최상단은요,
5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군집 단위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최소한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5천 명에서 1만 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절대 거기에 상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용실들이 아니면 미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뭔가에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의뢰를 해서 뭐 여러 가지 팔로워를 뭐 구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를 더 보편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더 광고하기 위해서 릴스를 어떤 영상이라도 만들어내서 15초에서 30초짜리로 올려주면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내준다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릴스 중에 예를 들어서 저기 울산에 계신 오미용실 원장님이 오로 유니크펌을 뭐 이렇게 게시물을 만든 걸 제가 다운을 받아서 릴스에다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큰 군집에서는 1등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주 작은 군집들이 있어요. 뭐 5천 개 정도 모여있는 그 군집들에 또 특히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핫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지금 병영 미용실 검색하면요. 그 원장님의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릴스 울산 오 미용실이라는 그 해시태그가 지금 2주째 인기 게시물 제일 1번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대원통상에서 만들어 놓은 몇 가지 그 군집들이 있거든요. 뭐 매직스 텐 칼라라든지 페어 칼라라든지 몇 가지 지역에 저보다 훨씬 많은 팔로워 숫자가 있고 게시물에 대한 반응도가 좋은 사람들에 앞서서 제게 아니면 우리 강소장님께 우리 천수장님께 1등으로 인기 게시물에 1등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 인기 게시물에 작은 군집이라도 1등에 자꾸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게시물을 만들어서 노출시켰을 때 내가 도달하는 계정의 숫자가 200개 정도라 그러면 그 릴스 활동을 조금 해가지고 그 게시물들, 인기 게시물들의 최고 1등을 몇 번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작은 군집에서도 그게 돼 있으면 저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소 2배에서 최대 제가 지금 확인한 건 5배까지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당연히 광고의 목적은 노출이잖아요. 연락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걸 돈을 써서 해야 되는 건데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릴스인데 그 릴스를 원장님들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젊은 애들이 무슨 뭐 춤을 추고 그건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춤을 따라하는 릴스들이 똑같은 릴스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면 그런 거는 더 많이 상위에 노출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용실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당신들 팔고 싶은 거 광고하면 된다고. 그 팔고 싶은 걸 광고하면 되는데 그걸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제 계정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원장님들 왜 춤을 춰야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 일상에 대한 이상한 노출을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팔고 싶은 거 매직스 염색약에 관련된 거 페어에 관련된 거 시술하는 동영상이 그 결과의 사진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다라는 건 인스타그램 활동을 지금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그 시술하는 동영상을 15초나 30초짜리로 축약을 해서 게시물에 올릴 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릴스에다 그냥 노출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 동영상에다가 제가 견본을 해놨잖아요. 글을 써서 올리라고요. 동영상이 무슨 내용인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분짜리 염색이면 그 10분이라는 거. 그 다음 페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오로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아니면 기타 당신들이 팔고 싶은 제품들에 대한 장점을 글로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재미없어 그럼 안 보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올린 게시물들보다는 릴스를 올려놓으면 훨씬 더 반응이 크기 때문에 근데 나는 릴스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해서 제가 뭐 우리 천소장이나 강소장이 가서 또 저도 미용실에 가서 가르쳐 드려요. 하는 방법 이렇게 한 10분 동안 설명 들으면 되게 쉽잖아요. 웃어버리잖아요, 원장님들이. 그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겁이 나는 건 저도 알아요. 제가 항상 제 거를 잘 쳐다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자꾸 시대에 이게 늦어지잖아요. 릴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해서 그 세력이 많은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우리 원장님들의 계정을 아주 좋은 대로 밀어 올려줄 그런 동기가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릴스를 활용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다음이나 그 다음에 되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동시에 두 가지 얘기하면 헷갈려서 못할 거니까 일단 릴스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뭐 한 달 정도를 해봅시다. 그리고 또 제가 가서 뭐 가르쳐 주신 분들이나 또 우리 소장님들이 가르쳐 주신 원장님들의 릴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에다 릴스를 올릴 때 해시태그를 내가 목표로 하는 그 해시태그는 꼭 적어주세요. 뭐 부산 미용실, 뭐 미용실 이런 거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거기 군집에서는 우리가 못 들어가도 원장님들 지역에 걸린 거.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한 건 용호동 미용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강 소장이 용호동 원장님 거 받아가지고 올려놓은 릴스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1등이야. 그런 군집들이 있어요. 우리 근처에 있는 군집들. 그런 데다가 해시태그를 잡아서 노출을 시켜 놓으시라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 어렵지도 않잖아. 계속 제가 지금 몇 달째 떠들었잖아요. 제발 그 사진은 그냥 기본인 거고 시술하는 동영상을 올려달라고. 그런데 아직도 계속 사진만 찍어. 왜 그럴까? 동영상 올리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랬잖아요.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나 네이버 플레이스는 내가 직접 움직여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계정이 아니면 우리 강 소장이나 천 소장 계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봐줘야 해. 그거 보는데 뭐 시간 얼마 걸린다고. 안 그래요?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 조금씩 봐주면서 참고해 주시라고. 그리고 또 원장님들 대원통상에 저 이운영이라는 사람의 계정이 완전히 핫하게 떠버리면 당신들한테 도움 되잖아. 인스타그램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밀어 올리려 그러면요. 당신들 아는 사람들, 당신들이 아는 계정들이 뭔가 게시물 활동을 했을 때 내가 그래도 보이는 즉시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눌러주고 저장하라 그랬죠.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하면서 당신들 걸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는 원장님들 너무 작은 미용실들은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 세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세력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반응을 좀 보여주시라. 우리끼리라도 반응을 보여줘야지 우리 아주 작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 거 하기만 급급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성과물이 안 나잖아.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합쳐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맥락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혼자서는 흔적이 없어요. 100개 이상만 모이면 흔적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머리 텅텅 빈 애들이 아니고 저는 머리가 꽉 차 있으니까 세력만 만들어내면 나는 무조건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바쁘지 않은 거 내가 알거든요. 바쁘지 않은 거 알아. 그 바쁘지 않을 때 TV 보고 앉아있지 말고 인스타그램도 좀 쳐다보고 다른 애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좀 보시고 팔로우 활동도 좀 하고 손님들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지금 당장 오늘부터 거기에 더 이상 시술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요. 원장님들 시술하는 동영상 카메라 설치해서 휴대폰 설치해놓고 고객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술하는 동영상을 그냥 반복적으로 찍으시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줘. 줄여서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릴스 올리고 게시물에도 올립시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고객들은요 사진보다는 그 시술하는 동영상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이미 제 게시물의 반응도를 보고 저는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돼. 제가 직접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할 때 제가 네이버 페이, 네이버 예약 하셔야 돼요. 네이버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빨리 도달할 수 있으니까. 원장님들이 불편한 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고객은 오프라인이 불편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라인을 불편하게 해버리면 그럼 네이버 플레이스 할 필요 없죠. 안 해도 돼. 그런데 안 하면 이제 앞으로는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처음 인스타그램을 대원통상하고 같이 시작하신 원장님들은 행복한 줄 아십시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재료상들이 너무 멍청해서 게을러서. 제 자랑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우리가 목적한 바에 빨리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사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시술하는 동영상을 항상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오늘 제가 뭐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 뭐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 지금 미용실들이 왜 제품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10년 전이나 15년 전부터 제품이 어떻게 바뀌면서 미용실의 부를 만들어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꾸 핑계 대면서 뭔가 새로운 걸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새로운 걸 자꾸 해야 되는데 옛날 것들은 자꾸 되짚어서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미래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중심이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15년 전부터 한번 거슬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5년 전에 서울은 제가 모르겠고요. 관심 없어요. 부산하고 경남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럼 두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편한 말로 할게 동네 살롱. 그 다음에 한쪽 편에서는 그냥 대형 살롱들이라고 할게. 대형 살롱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살롱. 그 다음에 대형 저가 살롱.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15년 전에 부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15년 전에, 15년 전, 17년 전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에서 그 탈색에 관련된, 밝은 염색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크게 바람이 한번 불었거든요. 그걸 미용실들을 운영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럴 때 그 밝은 염색에 관련돼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미용실들이 이 프랜차이즈 살롱들하고 대형 저가 살롱들이었을 거예요. 왜? 밝은 염색은 당연히 젊은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살롱들에도 주 고객들이 50대 이상이 된 미용실들은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더 재미를 많이 본 데는 이 대형 저가 살롱들이었을 거예요. 왜? 탈색 고객들을 대형 저가 살롱들이 가장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염색약에 대한 수요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염색약, 그 탈색의 수요가 생기기 전에 이 프랜차이즈 살롱들이 한국에서 시작된 이유는 그냥 미용실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고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개발도상국가에서 중진국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게 올림픽 이후라고 하거든요. 올림픽 이후에 90년대 접어들어서 그 외국에 있는 그 맥도날드라든지 그다음 피자헛이라든지 이런 그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소비를 조금 바꿔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그렇게 음식도 막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중국집 가서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됐으니까 이런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소비도 하고 그거 하는데 왜 국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가 없었겠지만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게 특정의 브랜드들이 각인이 돼버렸다고요. 그걸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때 그 시절에 이제 그 브랜드 마케팅이 태동이 돼서 한참 시작이 됐을 때 거기에서는 피자헛이라는 건 그 피자에 뭔가 이런 게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재료의 특이점들을 광고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일반적인 다른 피자 업체들하고 틀린 점, 그 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또 틀린 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 막 한국에서 엄청 시작됐었거든요. 그 무렵에 우리나라 그 미용실들 같은 경우도 그냥 개인 살롱들이 그 시내 특정 지역에 있던 그 개인 살롱들이 도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프랜차이즈 붐이 20년 전, 25년 전에 한국에서 불기 시작했어요. 그 미용실들은 우리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것들이잖아. 그런데 그 미용실들이 처음에는 그 프랜차이즈 살롱들에서 많이 부각을 시켰던 제품은 그 독일에서 들어온 W라는 그 염색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W라는 염색약이 하향 곡선을 겪으면서 그 프랑스에 있는 L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L이라는 연모제가 프랜차이즈를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연모제로 해서 이 미용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살롱들의 염색의 주력은 그냥 그 제품이, 그러니까 그 제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 제품이 곧 프랜차이즈의 브랜드의 이름에 걸맞는 제품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안전함이다,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프랜차이즈 살롱들의 그 L이라는 연모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프랜차이즈 살롱들의 이름을 더 부각을 시켜버렸던 거지.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15년 전에. 한참 15년 전, 10년 전에 부산 시내의 그 오프라인 상태에서 그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살롱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건
그냥 위치 그 미용실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 미용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제품이 그런 제품들이 고객들한테 많이 통용이 됐다고. 그 제품이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믿을 수 있지, 요금을 더 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그때 프랑스에서 들어온 L이라는 제품이 전국에 그렇게 많이 퍼져나갔던 거거든요. 왜? 그 제품이 곧 뭔가의 영업이라든지 요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클리닉은 대명사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들어온 그 M이라는 제품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에 그 개발도상 국가에서 중진국으로 넘어오면서 소비가 확산될 때 그 제품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원장님들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씩 기억들이 날 겁니다. 그때 그 클리닉의 제품이 만병통치약 같이 사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염색약을 쓰니 많이 했는데 결국 우리 동네 미용실들은 요금이 비싸서 우리한테 오는 손님들은 안 할 거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 파생한 단순하게 제품의 이름이 아니고 그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가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거고 개발도상국가들이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W라는 독일에 있는 W라는 회사는 한국은 이제 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니까 그 무렵에 빠져나가 버린 거고, 그 다음에 L이라는 그 제품도 역시 한국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소비하고 아시아권의 소비가 이상하게 지금 막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국에 걸쳐 있었던 L이라는 회사는 그냥 그 일반적인 표현으로 재수해버린 거예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그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15년 전에는 그런 제품들이 미용실의 부를 훨씬 더 늘려줬다고요. 미용실에서 잘한 거죠.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선택을 잘했겠죠. 그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선택을 잘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 L이라는 그 프랑스 회사의 그 마케팅이, 그때 그 시절엔 그 마케팅이 엄청 잘 먹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해서 자꾸 브랜드 살롱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만 브랜드고 개인적인 미용실은 브랜드가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프랜차이즈 살롱들이라고 불러주면 돼. 그리고 뭐 대형 저가 살롱은 솔직히 여기는 제가 오늘 얘기 안 할게요. 뭐 언급할 조차도 없는 미용실들이거든요. 왜? 여긴 따라하기 영업을 해서 이 사람들의 그걸 뺏어 먹은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15년 전에 그 상권이 좋은 지역에 대형화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을 먹여 살린 제품은 그런 제품들이라고. 그렇고 또 그 미용실에 있는 우리 디자이너 쌤들하고 그분들 정말 열심히 교육받았어요. 제가 뭐 그런 미용실들하고 거래를 이렇게 깊숙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커트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몇천만 원의 돈을 커트비로 사용하고 가발값으로 썼다고. 전 그걸 보고 되게 크게 인정을 했는데 제가 그때 착각했던 게 있어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미용하는 사람들이 다 그 정도의 투자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안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걔네들이 단순하게 그런 제품으로만, 그런 서비스만 고객들한테 먹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제품을 쓰면서 또 그 친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되게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가가 되게 올라간 겁니다. 이것도 폄하해서는 안 돼. 지금은 약간 그때하고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좀 폄하도 당하고 하는데 진짜 그때 그 시절은 대단했습니다. 지금 제 또래라 그러더라고. 그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의 그 기술에 관련된 투자 금액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돈이 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제품들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동네 미용실들은 그런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지요. 옛날에도 동네 미용실 조금 잘 나간다라고 하는 동네 미용실들은 그 독일에서 수입된 W라는 제품을 근 20년가량을 사용했었어요. 동네 미용실에 미용실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군데 정도는 기술도 좋았지만 그 W라는 그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서 제일 돈을 잘 쓰는 그런 소비자들을 자기 미용실에 위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미용실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싸서 안 썼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고객, 그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때 제가 이 재료 시작한 그 무렵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비싼 손님이 오면 당연히 그 제품을 쓰지. 아니 원장님 당신이 그 제품을 써야지 손님이 오는 게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님이 와야지 내가 그걸 쓰지. 그래서 그 미용실들이 그때는 미용실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그런 단어를 써도 돼요. 지금은 뭐 그런 미용실들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동네 미용실들은 과연 뭘 했을까? 이건 강소연님이 잘 알아요. 그때 시내 쪽이라든지 이런 대형화되어 있는 미용실에서 염색이 되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동네 미용실에 그때 그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뭐 알겠죠? A라는 그 제품이 제품을 팔아먹은 게 아니고
염색 교육을 킬러 콘텐츠. 오늘 또 좋은 말 나온다. 염색 교육을 킬러 콘텐츠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면서 그 염색약을 막 싹 쓸어버렸어요. 동네 미용실에. 예, 동네 미용실은 동네 미용실 나름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처음에 제품을 팔아먹은 게 아니고 염색 교육을 이때 염색 교육 받았던 저도 이때 모 매체에 가서 한번 앉아서 1시간인가 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들었는데 뭐 별다른 좋은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그냥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정도에 대한 교육도 전혀 안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최초에서 한국 회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염색 교육을 투자를 한 건 그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물건이 당연히 많이 나갔겠죠. 이해하시죠? 그 물건이 나빠서 그렇고 저하고 경쟁되는 물건이라 그 물건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염색 교육을 동네 미용실도 당연히 염색의 매뉴얼이 핫하게 뜰 때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회사에서 이 염색 교육을 아주 강력하게 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A라는 제품이 동네 미용실을 거의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그때 제가 한참 10년 전, 뭐 15년 전에는 와 진짜 미친 듯이 쓰더라고요. 어떻게 쓰면 저희 뭐 소장님이 한날은 들어와서 저희도 아무 수하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뭐 그때 별로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저희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되게 욕심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하고 대기업하고는 뭐 이런 작은 아주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거래를 했다가는 죽음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시내 대형 프랜차이즈 살롱들이 그 제품으로 변화갈 때 동네 미용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기는 수입품을 가지고 저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L이라는 그 프랑스 수입업체가 교육 엄청나게 많이 해준 거 다 알고 계시죠? 여기는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게 15년 전에 부산에서 이루어진 얘기들이거든요. 이럴 때 이 두 회사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여기 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장사했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왔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뭐 이 L이라는 제품하고 이 A라는 제품은 각각의 지역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되게 많은 판매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미용실들이 그때만큼 막 이런 절박한 뭐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뭐 그 공급이 한참 그 수요가 늘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이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지금 되게 위축돼 가지고 이 제품을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L이라는 회사도 한국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고요. 왜? 그건 경제를 조금만 공부를 하면 알게 돼 있는 사실이거든요. 유통만 알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냥 한국은 전진기지의 역할만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시동이 걸었다가 지금 스탑돼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아직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빠진다라고 제가 계산을 했었는가 하면요. 5년 전인가 7년 전부터 이쪽 회사의 교육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W라는 독일 회사가 한국에서 빠진다라고 제가 눈치를 챘던 이유는 부산에 있는 아카데미를 없앤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왜 없애지? 신문 한 두 개만 꺼내서 읽어보면 답 나오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교육을 없앤다라는 얘기가 거의 7년 전에 인원이 급감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야 이게 찬스라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매직스 염색약, 그 모한 염색약에 대한 교육을 되게 강화를 시켰는데 뭐 제 여력이 그렇지 않아서 아직까지 뭐 큰 성과는 못 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15년 전에서 한 5년 염색에 관련돼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었다고. 특히 동네 미용실엔 거의 뭐 A라는 제품으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부산은 염색약은 두 가지였어요, 동네에는. A라는 제품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저가 염색약. 아시죠? 그게 이제 막 순풍에 돛단 듯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었거든. 그리고 그때는 시장도 염색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뭐 그냥 국내 브랜드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재미를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이상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동네 미용실에서 결국 나오게 돼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A라는 제품이 너무 독점의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제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분명히 이탈이 생기게 돼 있겠죠. 제품을 많이 독점적인 위치에 거의 90% 이상이 한 가지 제품을 쓴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후발주자들은 들어와서 그 제품의 가격을 낮춰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에 눈을 뜬 미용실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의 눈에 무슨 제품이 들어왔었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던 옆 섬나라의 제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또 그 무렵에 10년 전에 이제 재료를 새로 시작하는 그 재료상에서 딜러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독립을 하면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뭐 A라는 제품에 대한 대리점은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못해. 그 국내 굴지의 그룹의 그 대리점은. 그리고 뭐 그 대리점이 새로 생길 이유도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고 또 그 친구들이 일반적인 국내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대리점을 하기는 또 힘들어요. 왜? 국내 회사의 제품이 그 A라는 굴지의 회사가 가짓수가 늘어나면서 웬만한 국내 회사의 제품의 가짓수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 초도의 부담 때문에 웬만한 국내 회사들하고도 이런 계약 관계를 이뤄내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시내에 있는 뭐 요런 미용실들하고 또 시내에 또 프랜차이즈에서 파생되는 시내에 있는 중간 미용실들의 욕구들도 막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동네 미용실에 그 시내 프랜차이즈 출신 미용사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군집들이 생기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건가 하면 동네 미용실에 있는 A라는 제품은 너무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생기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도 생기고, 그리고 이 L이라는 제품을 프랜차이즈에서 쓰는 제품을 그대로 쓰려고 하니 그때까지는 이 회사의 제품의 뭐 주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영업적인 부분이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하고 똑같은 시술 요금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낮췄다고요. 만약에 8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쪽 출신들이 동네 아파트 지역으로 들어오면서는 뭐 5만 원이나 6만 원을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 제품을 그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의 그 니즈가, 불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묘하게 그 일본에서 들어온 그 섬나라에서 들어온 그 제품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갔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욕구들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가 한국 사회에서 뭔가 이게 유행했던 게 뭔가 하면 그 화학 성분에 대한 약간 부작용, 그다음 천연 성분에 대한 이제 그것도 당연히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의 문턱까지 올라가기 시작할 그 무렵에 생겨야 되는 사회 현상들이 있거든요. 더 좋은 거, 더 깨끗한 거, 더 안전한 거를 찾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 들어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염색약들이 한국에 영업 마케팅을 했던 게 뭔가 하면 냄새가 없는 게 자극이 없는 염색약이다. 뭐 이런 순한 염색약이다. 또 그때 또 대한민국의 화장품 쪽에 주 마케팅이 순한 거였거든요.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일본 염색약이 일본 염색약이라고 하면 순한 연모제, 깨끗한 연모제, 착한 연모제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시장을 이렇게 형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미용실의 A라는 제품의 시장, 그 다음에 시내 쪽에 있는 L이라는 제품의 시장의 중간에 이렇게 흡수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요 출신들. 여기에서 이탈되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지금 화살표가 나와버렸거든요. 이쪽에서는 당연히 일본의 염색약을 취급을 하면서 단가를 올려버렸다고. 왜? 단가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이때부터 생겼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미용실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라는 신호가 왔기 때문에 미용실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이건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고객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금과 똑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단가를 올려야 되겠다고. 그 단가를 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그 제품들이 해버렸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온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는 없어요. 항상 프랜차이즈 출신 애들이 일반 동네 미용실을 오픈할 때 자기 고객들한테 했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서비스를 조금 가격을 낮춰서 합리적인 소비를 시켜드리겠다라는 구라를 쳐가면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로레알을 쓰기는 그러니까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로레알 같은 경우 여기 제품 얘기하면 안 되는데 L이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유럽 계열 연모제이기 때문에 그 암모니아의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트라우마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본 염색약이 가지고 있는 그쪽으로 싹 변화를 주면서 고객들을 유치를 했다고. 그렇게 돼서 10년 전부터는 요렇게 해서 15년 전에 10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와버렸어요. 이게 이제 10년 전에 제품이 이렇게 변화가 오면서 마케팅이 된 거라고요. 요 간단한 이 두 가지만 비교해서 썼을 때 지금 왜 제품이 바뀌어야 되는지도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다 이해가 되는 얘기잖아. 제품이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제품이 바뀌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미용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동네 미용실들은 어떻게 됐어요? A라는 제품으로 갈아타지도 못하고 그 A라는 제품에서 일본 염색약으로 갈아타지 못한 미용실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고요. 자, 과거를 보면 지금이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고 얘기를 오늘 주제가 그거거든요. 그 미용실들은 다 나가야 됐어요. 나는 17년째 이 업을 하기 때문에 그 미용실들은 아직까지도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가는 미용실들이 있어요. 그대로 나가리 됐어요. 매출이 줄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고객의 숫자가 줄었지.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클리닉 가지고 컴프러치 치려고 하는데 영업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클리닉 갖고 컴프러치를 치지도 못해. 전판을 또 해야 되고 그 전판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뭐 전략을 짜줘도 될 수가 없어. 단지 저는 그 사람들을 유지만 하게 해주게 돼. 그런데 그게 약발이 다 돼버렸다고요. 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대한민국 소비시장에서 이제 70년대생이 은퇴하기 시작하기 딱 신호가 오자마자 그런 동네 미용실들의 그 경영이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5년 전부터 미용실은 엄청나게 힘들었다고요. 왜? 고객들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고객들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60대 이상들부터 이제 더 이상 10만 원의 소비를 안 하기 시작했잖아. 그 정도의 금액이. 6만 원, 5만 원, 3만 원, 2만 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내 소득이 줄어드는데 더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아타지 못한 미용실들은 객단가를 올리지도 못하고 또 그 갈아탄 물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고객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도태가 됐는데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큰 이상은 없었어요. 20% 정도의 차이는 난 건 제가 느끼지. 왜? 제 재료의 양이 줄었으니까. 뭔 짓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크게 파생이 됐을 것 같아. 그리고 코로나가 끝낸다고 해도 이미 그 미용실들의 주력 고객이 뭐 여자분들의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또 조금 더 연령대가 많은 데는 60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막 소비를 널널하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나이를 먹게 되면 뭐 여자분들이라도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 나이의 경계선. 그게 딱 넘어가 버리면 파마 한 번 할 거, 뭐 파마 2번 할 거 한 번만 하고 염색 2번 할 거 그냥 집에 가서 염색약 사갖고 하게 되고 웬만하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 뭐 그런 게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되게 원색적인 얘기가 나가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둘게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변화를 준 미용실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친구들이 또 요 변화만 준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알았는지 네이버 광고도 열심히 잘했어. 블로그 마케팅도 열심히 잘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의 후배들 아니면 뭐 주변 건너서 알게 되는 젊은 애들이 미용실을 주 5일 근무하면서 때 되면 외국에서 놀러 간다고 사진 올라오고 차도 그냥 일반적인 차에서 좋은 차로 바뀌고 뭐 그런 분들이 제 거래처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던 미용실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못 올라탄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참 말 안 듣더라고요. 정말 지랄같이 말 안 들었어. 자, 그러면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미용실들이 이 1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제품들로 갈아타야 되냐? 이쪽으로라도 갈아타면 다행이지. 이쪽으로 갈아타라 그랬더니 염색 교육 받으라 그랬더니 전부 다 어디 갔어요? 아이론 교육 받으러 갔잖아. 근데 그 아이론 교육도 받을만 했었어. 자기 고객들의 니즈가 여기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한이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다른 쪽으로 변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교육 받으러 다니더라? 두피 교육 받으러 다니더라고. 두피는 내가 언급 안 할게요. 두피는요, 이제 시술의 시장에서 전판의 시장으로 넘어간 지 10년 넘었다 그랬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미용실들이 헤드스파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바보 될 거예요. 간단하게 헤드스파는 지금 미용실만 하는 게 아니고요. 피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피부 관리샵들도 요즘에 너무 경쟁이 심해서
전문적인 두피 제품을 흔히 지금 미용실들이 애지중지했던 그 제품들 다 그걸로 들어가 있어요. 교육도 그쪽에 더 많이 하거든요. 그 제품들이 그쪽에 더 들어가 있다고. 그 피부 관리 샵들 잘 꾸며놓은 데들은 웬만한 프랜차이즈 살롱들보다 훨씬 고급지게 돼 있다고요. 걔네들이 피부에서 새로운 시장을 두피 쪽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지금 미용실들은 계속 뺏겨나간다고. 원장님들의 고객이, 두피 고객이 다른 미용실로 뺏겨나간 게 아니고요. 두피 관리샵이라든지 아니면 그 피부 관리샵의 고급스러운 버전들로 다 글로 빠져나가고 홈케어 전판 제품들은 온라인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렸다고. 지금 미용실들은 그냥 마지막 남은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요. 빨리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제가 뭐 조만간에 뭐 그 전판에 관련돼서 판매에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언급을 하고, 빨리 염색으로 들어와야 돼. 그 염색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제품으로 들어와야 되는지는 말 안 해도 알죠? 뭐야? 지금 염색은 순환 시대는 지났어. 그러니까 브랜드가 필요했던, 선진국의 제품이 필요했던 15년 전도 지났고, 순수하다라는 게 유행했던, 화장품 업계에서 유행했던 그 일본 염색약이 유행했던 그 시기도 지났어. 지금은 내가 막 강조했던 그 빠른 시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이구야,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그 빠르다라는 게 마케팅 쪽에서 엄청나게 큰 위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확 돌아버리겠네. 미용실만 이걸 못 써. 지금 손님들은 미용실에 들어오는 게 엄청 불편해. 코로나가 곧 끝날 것 같죠? 끝날 수도 있어. 그런데 미용실이라는 건 요번에도 밝혀지다시피 와서 앉아있는 게 엄청 불안하고 불편한 장소라고요. 미용실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건 10%도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미용실이 그만큼 불편해.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살롱들의 미용실들이 과연 편할까? 가보셔서 알 거예요. 손님이 많은 날 도떼기 시장이라고요. 부산엔 엄밀하게 따져서 고급스러운 프랜차이즈 살롱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급에 대한, 그 진짜 고급스러운 버전에 대한 미용실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1인 살롱들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저가의 난잡한 1인 살롱들이 아니고 정말 고급스러운 1인 살롱들로 빠져나간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고급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 그 장소가 불편하다고. 그런데 걔네들은 몰라. 왜? 밖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걔네들의 매출이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미용실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어. 어떻게 해서 50평짜리 미용실을 1인 살롱들로 쪼갤 건데, 얘네들은 박리담회잖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시간 안에 많은 고객을 받아야지 유지가 되는 미용실들이거든요. 왜? 인건비, 그 다음 달세, 광고비, 재료, 여러 가지 다 하면 이건 한 사람을 받아가지고는 이 해결이 안 되는 미용실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다고요. 한 사람에 받아야 되는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 돼야 돼. 시술 금액이요. 최하 커트는 5만 원 이상이 나와야 돼. 왜? 부대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미용실들, 내가 진짜 결정적으로 한번 깎아? 얼마나 병신 같은 짓 했는지. 일본 염색약 받아가지고요, 가격 낮췄잖아. 미친 새끼들이.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저거 내가 세력만 만들면 깰 수 있겠다고. 세상에 이런 미용실이 어디 있어요? 비용은 자꾸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여기서 객단가를 낮추더라고. 어떻게? L이라는 제품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일본 염색약을 슬쩍 갖다 끼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붙어버렸는가 하면 이 프랜차이즈 살롱들하고 시내에 있는 대형 저가 살롱들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 이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좋은 살롱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헤드스파 서비스 졸라게 하는 거야. 미친 새끼들이 스텝이 없는데 어떻게 헤드스파 서비스를 하자고 하는 거야. 지금이야 여기에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이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여기서 스텝이 해야 되는 일까지 자기가 해가면서 해주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결국 빠져나갈 거라고. 왜? 시대에 적응 못했잖아. 그 10년 전에 이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사장님 L이라는 제품이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새로운 좋은 제품 없습니까? 자기들 먼저 나한테 클리닉 제품도 M이라는 일본 제품이 더 이상 효용성이 없으니까 더 괜찮은 제품들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 놓고 안 움직여. 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얘네들 진짜 수준 떨어져요. 여기에 대표들은 되게 수준이 높았어. 여기 관리하고 있는 이 관리자들의 수준이 엄청 떨어져요. 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수준이 높았다 그러면 어떻게 염색 요금을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 비용이 상승하는 시대에. 낮췄어.
일본 염색약들을 주력의 제품으로 끼어 들어오면서 낮췄어. 이걸 낮추기 싫어서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그 요금대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낮춘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그때 간단하게 얘기했거든요. 야, 10분짜리 무한 염색약 갖다 놓고 그냥 10만 원 받으라고. 왜? 시간을 오래 두는 서비스를 좋아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그때 이미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은 미용실이 불편했기 때문에 자, 왜 불편했는지에 대한 내가 근사한 증거 하나 내드릴까? 예약이 왜 시작됐는데? 기다리기 싫어서 시작된 거 아니야. 시내 대형샵이 디자이너 수를 왜 많이 집어넣는데? 프랜차이즈 살롱들이 왜 디자이너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기다리지 않게 하려고. 왜? 미용실이라는 거 그만큼 불편했잖아. 내가 오늘도 그 인스타에다 올려놨잖아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고객들은 미용실의 시간을 불편해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 그래서 원장님들이 빠른 파마약 없냐, 빠른 염색약 없냐라고 항상 우리한테 물어봤었어. 근데 빠른 염색약을 내놨어. 참, 나 미치겠다. 안 한대. 그리고 야, 이건 우리가 안 쓰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은 모를 거야. 모르지 당연히. 그때는 오프라인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온라인의 시대로 바뀌어버렸잖아.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그리고 몇 년 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내가 우리 부산에 있는 모한 컨셉 사롱 몇 군데를 가지고 강제적으로라도 그 블로그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몇 개 미용실들이 오픈 딱 그 블로그 마케팅을 딱 했을 때 어떻게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졌거든.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는 건 와, 진짜 사람들이 깝깝한 게 인스타그램은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그 유저들이라 그러거든. 그게 10억 명이야 지금. 그럼 한국에 과연 몇 명? 우리나라는 그 IT에 뭐 엄청나게 그 빠른 나라라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인스타그램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아, 우리 손님들은 안 해. 당연히 50세 이상, 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할 이유가 없었지.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10대, 20대, 30대, 40대는 인스타그램을 카톡을 쓰는 것만큼 써야 돼, 앞으로는. 왜?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니까.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혜택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은 거의 전 국민의 대부분이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요즘 학교 다니던데 카톡 하더라고. 그 70, 80 되신 분들이. 인스타그램요? 내가 아까 그랬죠?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듯이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 뭐 위챗페이 이런 페이들이 보편화될 거라고요. 인스타그램요? 아마 그렇게 보편화될 겁니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 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10억 명, 이제 지금 10억 명이라고. 지금.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매일 3개에서 5개를 매직스 염색약하고 페어 컬러를 올리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짓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저만 그러냐? 저희 소장님들도 하고 저희 거래처 원장님들도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려주고 서울에서도 올리기 시작하고 서울에 광고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수요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문의들이 수도권이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이니까 당연히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 걔들 눈에 보이면 쓴다고 했잖아요. 소비자들 눈에 이제 들어가 버리면 또 쓰겠지. 그런데 우리가 안 쓰면 막아질 거라고? 헤헤. 지금 부산에는요 10분짜리 염색약이 알려져 버렸어. 빨리 들고 가서 써야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이 영업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했다 그러면 매직스 염색약을 가지고 2, 3만 원의 추가 요금을 받든지 아니면 차라리 지금 6만 원을 받고 있는 제품을 버려버리고 매직스 염색약을 갖다 놓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는 건 영업을 조금 공부한 애들은 알게 돼 있어요. 왜?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 없이 2, 3만 원의 요금을 더 받은 제품도 없었을 뿐더러 추가적인 그런 두피라든지 여러 가지 뭐 커피 서비스, 음료 서비스 주지도 않고 니네들이 받고 있는 6만 원에 해당되는 만약에 L이라는 연모제 요금이 6만 원이라 그러면 매직스 연모제 갖다 놓고 6만 원 받으면 돼. 왜? 10분짜리는 주변에 없거든?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면 불편하지 않게 돼버리면 그게 편하게 돼버리면 다른 미용실에 갔는데 그게 없잖아. 그럼 당연히 돌아오는 거지. 그걸 제가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을 불러도 오지만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킬러 컨텐츠의 완성은 머무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해버리면 돼. 그 편한 게 미용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미용실에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고 뭐 아메리카노를 뭐 스타벅스 이상으로 맛있게 해준다 뭐 이상한 잡소리 하는데 미용실은 시술을 받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미용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옛날 서비스하는 미용실, 지금 현재 서비스하는 미용실. 그 서비스가 선진국은요, 손으로 하는 서비스는 더 이상 못해요. 터치의 서비스는 이 정도의 금액 갖고 못하게 된다고요. 아무리 어떠한 정권이 들어와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용,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시간당 임금이라 그래? 그거요, 이제 못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더 올리면 올려야 돼. 그럼 나머지 사회적인 비용이 다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 올라가게 돼 있는 데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 못 해요. 100%.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을 줄이는, 인력을 줄이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염색을 빨리 해주고, 파마를 빨리 해주고, 완벽하게 시술해주고, 그리고 클리닉, 미용실에 와서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못 받는다니까요? 그건 옛날 기술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요즘 클리닉은요, 방치 시간 없잖아. 그게 기술이 발달한 거야. 그걸 고객들이 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미용실에 와서 그렇게 시술 안 한다고요. 이미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 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저 나라에서는 이미 방치 시간 없는 클리닉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살롱들이 아직도 옛날 방식이 돌아가는 거예요. 미용실에 와서 10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1시간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 맞아요. 60대 이상의 노인네들한테는. 60세가 노인네가? 아닙니다. 60세는 노인네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씨, 또 이상하게 말릴라.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살아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빠른 게 더 훌륭한 서비스라는 걸 알게 되는 건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나와야 될 증상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렇게 나뉠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돼. 내가 왜 제품이 바뀌어야 되는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때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순한 염색약이 한국 화장품의 시대를 점령해 버렸을 때 이 일본 염색약이 그 틈에 잘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또 시장이 바뀐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화장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영업적인 부분에 관련된 이 시장의 변화가 코로나 때문에 완벽하게 바뀌어버렸다고요. 짧고 간단하게, 하지만 효과는 좋게. 이걸로 지금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품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갈 거라고요? 안 되잖아. 그걸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는데 미용하시는 분들이 이건 본능적으로 아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A라는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J라는 일본에서 들어온 제품으로 바뀌는 건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라고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바뀐다는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매직스 염색약을 자꾸 문의를 하는 거라고요. 페어도 문의를 하는 거고. 그 본능에 관계된 얘기야. 그런데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시대가 변하면서 제품이 바뀐 거라고. 근데 이렇게 시대가 변했는데 제품을, 그 컨셉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요금이 떨어진 거예요. 경쟁이 심해서 떨어진 것도 맞지만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술 요금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제가 왜 6년, 7년째 매직스 염색약, 바뀌기 전에 무한 염색약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지금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 줄 아세요? 돈을 버시려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타 올라가면 돼. 그런데 이미 그때 10년 전에 왔었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어마무시한 강력한 계기가 나왔잖아.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가 끝난다고 끝나지는 게 아닐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지금 있다고. 여기에 그냥 올라타면 돼. 올라타야 되는데 그냥 매직스만 가지고 올라타면 안 됩니다. 이 광고를 해야 돼. 이제 광고의 시대로 또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하고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그동안 커트 교육이나 염색 교육이나 아이론 교육, 뭐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몇백 시간에, 몇천 시간에, 그 다음에 몇백만 원에, 몇천만 원에 돈을 투자한 거하고 똑같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원장님들이 투자를 안 했던 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미용실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요번에도 아주 좋은 얘기들이 물론 언론에서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그 G7이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 버렸고 오히려 거기에서도 더 상승해 버렸다고요. 국력이 그렇게 상승했는데 우리만 그대로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변환기에 와서 지금 변해야 된다고요. 근데 단지 매직스 염색약만 가지고 들어간다고 변화가 오진 않아요.
지금 고객을 새로 변화가 왔다라는 건 판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변화에 잘 타고 들어가서 우리 미용실에 오지 않는 고객을 끌어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그 고객을 오프라인이 지겨워서 전부 온라인으로 넘어오는데 오프라인에 있는 걸 그대로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그 고객들이 좋다고 박수 치면서 들어올까요? 그래서 지금 제품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건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블로그 광고하는 애들한테 너 그런 식으로 광고하면 안 된다고. 야, 어떻게 다 아는 제품을 블로그에다 올리냐고, 광고를 하냐고. 신제품을 돈을 써서 광고를 하는 거지 어떻게 구닥다리를 돈을 써서 광고를 해요? 맞죠?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데 참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광고의 지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죽을 듯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부산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또 앞으로 부산은 고령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도시고, 그리고 젊은 인구는 더 많이 줄어들어 버릴 거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의 그나마 부를 만들어줬던 부산 인근 지역, 경상도, 경남, 특히 경남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의 소비가 부산에 들어와서 온전히 다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소비를 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들이 만들어져 버렸죠. 오히려 지금은 부산 사람들이 부산에서 쓸 장소가 없다 보니까 경남 이런 지역에 가서 오히려 관광을 하면 돈을 더 많이 써버린다고. 그러니까 부산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더 이상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제품만 바꿔서 돈을 벌겠다고요? 아니, 지금 바뀔 때 같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원장님들은 절대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할 수 없다고요. 돈을 주고 하시면 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원통상의 킬러 콘텐츠는 저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선 원장님들이 저를 선택하는 건 매직스 제품 외에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 제품을 광고를 해줄 수 있는 걸 대원통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하고 거래를 해야 될 필요성이 하나 더 생겨버린 거예요. 대원통상의 킬러 컨텐츠가 하나가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 그 온라인 마케팅은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오프라인 상태에서 내가 거래하는 미용실들을 광고를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원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전단지를 들고 제가 밖에 나가서 돌려주면 됐었어요. 이 미용실 새로 생겼는데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맞잖아. 그런데 그게 지금 온라인에선 더 현실화돼 버렸다고. 그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해줄 수가 없잖아. 제로상이 자기 미용실 갖는 것도 미용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반발거리 중에 하나인데 내가 내 거래하는 미용실들을 잘 되게 해줄 거라고 돌렸어야지. 근데 내가 안 해줬잖아. 근데 지금 온라인 마케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한테는 제로상이 또 뭔가의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매직스 염색약 때문에라도 대원통상하고 거래를 해야 되겠지만 온라인에 마케팅에 관련된 실제적인 광고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제로상은 지금 현재는 대원통상밖에 없기 때문에 저하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게 한 번만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한테 머물러져 버릴 거라고요. 그게 킬러 콘텐츠라고요. 제가 매직스 염색약과 페어 컬러를 애지중지하고 정말 사랑하는 제품인 게 그 역할을 너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제 거래처들을 앞으로 살려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왜? 10년이 지나서 변해야 되는데 그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작은 동네 미용실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할 수 없을까? 아니요. 매직스 염색약만 갖다 놓고 10분을 광고를 하고 오프라인 상태, 온라인 상태 같이 광고를 하게 되면 고객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 여기 없는데? 그러면 일로 들어와야지. 그래서 제가 저희 소장님들한테 네이버 플레이스는 우리가 꼭 점령하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강요했던 겁니다. 왜? 지금 상태에서 재료상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재료상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온라인이 그냥 일상이 돼버린 사회에 살고 있는데 미용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익을 주지 않는데 재료상들하고 어떻게 지방 재료상들하고 거래를 하겠어요. 제가 지금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한 게 뭔가 하면요. 교육의 대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으로 바뀔 거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좋겠죠. 왜? 기본기가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 젊은 애들은
그 그 교육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이해가 갈 거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40대 중반 이상의 그 이상의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기본기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의 동영상 교육을 봐도 이해가 안 갈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곧, 왜 그게 훨씬 더 현명하고 돈이 안 드는 그 시스템인데 그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더 이상 파견돼서 내려오는 강사들은 한 4,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없을 것 같아. 특별한 무슨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 제품에 관련된, 뭐 마케팅에 관련된 교육은 전부 다 동영상으로, 온라인 동영상 다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응 못 하시는, 미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도태되는 거지. 그리고 또 재료상들이 지금과 같은 제품을 배달을 하고 똑같은 제품을 싸게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그랬잖아요. 본능이라 그랬잖아요. 본능적으로 아마 거래를 안 하시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만 주구장창 가지고 있으면 원장님들 또한 재료상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 대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원장님들 밑에 소형 미용실들 밑 옆에 붙어서 그나마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 재료상들도 많이 도태되고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되기 싫어서 이걸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뭐 그런 대세라고 하나 뭐 그런 게 돼버린 지 오래됐어요. 원장님들 그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원장님들이 지금도 나는 커트 교육을 가야 되는데 무슨 교육을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 저를 믿는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마시고 계속 대원통상을 불러서 그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관련된 것들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같이 가셔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되게 힘들어요. 미용실들의 매출이 거의 이제 코로나 막바지까지 접어들 거니까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겠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 바닥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끝나거든요. 그럼 올라서야 될 거라고요. 그때 되면 뭔가의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해놔야지. 그리고 미용실들도 그 전에 해놓으셔야지. 11월 달, 12월 달 내년 되면 뭔가 변화가 올 건데 그때 돼서 할 거라고요? 그때 돼서 하면 이미 끝난다고요. 지금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제품이 바뀌어야 되는지는 이 정도로 설명해도 충분하게 이해하겠죠. 두 분 미용실 다니면서 이 얘기 할 수 있겠죠. 항상 시대가 변할 때마다 기술도 변하고 사회적인 현상도 변하고 제품도 같이 변했다고요. 지금 제품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늦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 오프라인이 지겨워서 온라인으로 간 사람들한테 오프라인 걸 보여주니까 그 미용실들의 소비를 안 일으켜 주는 거라고요. 광고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광고를. 이 얘기 꼭 명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는 미용실들은 본인들이 하는 노력에 비해 노력과 더불어서 더 많은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그러면 제품을 바꿔야 된다고요. 왜? 15년 전에 그렇게 바뀌었고 10년 전에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바뀌셔야 된다고. 그런데 왜 염색약이냐고요? 장사 안 되는 미용실들은 염색 손님이 없어요. 장사 잘 되는 미용실은 염색 손님이 많아요. 왜? 우리가 거래하는 미용실들이 그렇거든요. 장사 잘 되는 미용실은 염색약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장사 안 되는 미용실은 염색약 진짜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잖아.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염색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염색 시장이 커지면 클리닉의 시장이 커진다 그랬고, 그 클리닉의 시장이 커지면 홈케어의 시장이 더 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 진짜 말 안 들어요. 지금도 이런 컬러 교육 말고 펌에 관련된 교육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거요? 길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10년 전에 길을 잘못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고, 그 10년 전에 방향을 잘 잡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 거라고요. 걔네들이 사기쳐서 벤츠 타고, 사기쳐서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 아니라고요. 시대를 잘 타고 들어가고, 잘 고민해서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아주 작은 동네 미용실들이 가능성이 없다고요? 가능성 없는 사람들은 딱 한 편입니다. 그냥 나는 이 미용실을 5년이고 10년이고 운영하면서 부업 개념으로 한 달에 한 200 정도? 200 이하가 돼도 우리 애들 졸업할 때까지만 미용실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머무르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왕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도 사업이잖아. 사업을 해서는 많은 돈을 벌어야지. 힘들이지 않고. 그러려고 그러면 조금의 투자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염색약이 비싸다고.
왜 그럴까? 뭐 왜 이런 변화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겠죠. 원래 원장님들은 투자를 했었어. 근데 그 투자를 못하게 제로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장님들 지금 소형 미용실들은 계속 그렇게만 갈 거라고. 아니요. 시대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뭐 이게 원장님들한테 와닿을지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그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순위도 싹 바뀌어버렸고요. 우리 지근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영업적인 부분에 장사하는, 소형 장사하는 부분에 대한 순위도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아, 원장님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건 식당들이겠구나. 몇 년 전부터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 그 배달하는 식당들이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그때 내가 낸데하고 동네에서 잘 자리 잡고 방문하는 고객들로 인해서 돈 잘 벌고 있는 식당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고요. 이미 그때 온라인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이 집이 아닌 아주 작은 저 집도 음식이 맛있구나. 이런 광고의 장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소외되고 작은, 아주 작은 동네 식당들도 되게 음식을 열심히 잘 만들어놔 좀 독특한 제품을, 그 배달의 민족,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또 해야 되겠다. 배달의 민족에서 지들이 팔고 있는 거 그대로 올린 식당 치고 장사 잘 된 데가 어딨어? 배달의 민족에 자기들이 원래 팔던 걸 올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잖아. 조금 특별한 음식,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왜? 공급자 주도적인 시장에서 소비자 주도적인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뭘 좋아할까? 이걸 만들면 좋아할까? 저걸 만들면 좋아할까? 초창기에는 10대, 20대들이 배달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걔네들이 좋아하는 치즈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막 아무 데나 막 다 집어넣어놨어.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30대, 40대, 우리 집도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부터는 외출을 안 한다고 밖에 음식을 못 먹지는 못하잖아요.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50대, 60대들까지도 배달앱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 사람들이 맛있어하는 음식까지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팔짱 끼고 주저앉아 있었던 동네에서 잘 나갔던 식당들이 둥치만 크지, 서비스만 연락이 잘해주지, 실제적인 음식 맛은 작은 식당들이 더 맛있게 손님들이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걸 개발하고 보여줘서 광고하니까 그 식당들이 돈을 벌어버리는 거죠. 이게 순위가 바뀐 거라고요. 미용실들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이미 그렇게 돼버렸잖아. 아파트 근방에 사직동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사는 사직동. 작은 소형 미용실들이 기존에 있던 그 옛날식의 미용실들도 아직 많이 존재하지만 새로 들어온 미용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기에는 아파트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살롱들하고 그 다음에 그 프랜차이즈 살롱을 흉내낸 그 중간 형태의 미용실들하고 그 다음에 대형 저가샵들이 들어와서 완전 우주촌처럼 지금 사익동 시장을 형성을 시켜놨는데 거기에서 진짜 재밌게 잘 운영하는 미용실들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걸 광고를 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오프라인 상태에서 헤드스파를 서비스를 한 거를 올린 미용실들은 광고에 비례해서 들어오는 성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미 저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특별한 거. 그게 매직스 염색약일 거라고요. 그리고 페어 칼라. 이런 특별한 거. 물론 이게 메뉴로 잡혀져 있지 않더라도 그런 미용실들의 매뉴얼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광고에 적합한 제품들이 매뉴얼로 나와서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미용실들이 지금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배달의 민족, 뭐 배민이나 이런 배달에 설명하니까 더 쉽게 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잘 돼 있는 식당이 물론 열심히 연구해서 더 잘 된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몰랐던 식당들이 그쪽에 광고가 돼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매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물론 뭐 거기에서 뭐 수수료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의가 붉어지는 게 있지만 뭐 그것도 역시 현명한 방법으로 그 광고의 시장을 풀어나갈 거라고요. 뭐 다른 여러 똑똑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마케팅의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가 그 배달앱의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는데 똑같이 내 파는 짜장면 올리면 누가 선택을 하겠어요? 근데 짜장면만 전부 다 식당에 올리면 당연히 여태까지 했던 거기다가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그 짜장면보다 더 그럴듯하고 맛있어 보이는 걸 옆에다 올려버렸잖아.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온라인이라는 건 그게 탁 나와버린다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쓴다고 지금 노출이 많이 된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내가 해본 결과로는 머리를 전략적으로 잘 쓰고 사람을 조금만 뭉치게 하면
팔로워가 1000명이 안 되는데도 인기 게시물의 1등에 한 달 내도록 올라갈 수 있는 걸 제가 찾아내고 만들어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실들이 방심하고 모를 때 매직스 염색약이 10분짜리가 턱한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이 미용의 시장에서도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당연히 매직스 염색약의 10분짜리 동영상이 광고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동영상은 더 많은 노출을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온라인의 시장에 오프라인에서 통용됐던 게 아닌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에 맞는 제품들이 올라와지게 되면 당연히 온라인에 들어와서는 선택을 하는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없는데 그 미용실의 시설이 뭐 미용실 치고 더럽고 뭐 그렇게 뭐 비위생적인 데는 없잖아요. 사람들의 목적이 틀려지는 거라니까요. 물론 60대 이상의 사람들, 뭐 5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는, 여태까지 받았던 서비스가 고급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의 소비 시장의 주력이 20대, 30대, 40대 초반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인구에 비례해서. 대한민국의 소비의 주체들도 지금 20대, 30대, 40대들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야지. 그런데 미용실들이 지금 반응을 영 이상한 쪽으로 보내더라고요. 헤드스파를 막 주력으로 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미용실에서 받는 그 헤드스파가 과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이 온라인 시장에서 광고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되게 핫한 아이템일까? 강소장님? 천소장은? 그건 절대 핫한 아이템이 아니거든. 왜? 여태까지 20년 동안 해왔던 서비스잖아. 그걸 올린다고 20대, 30대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걸 받아서 올려줄까? 아닐 것 같은데. 매직스 염색약에 바르고 싶은 것은 없었던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온라인 SNS 활동을 한다라는 건 새로운 거를 공감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저절로 막 퍼뜨려 준다는 얘기요. 당연히 바르고 싶은이라는 매직스 염색약이 온라인에서 훨씬 더 핫한 아이템일 건데, 페어 컬러도 마찬가지고 탈색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페어 컬러로 완벽하게 바꿔줘 버렸는데, 그런데 그게 핫하지 않을까? 스프레렌더라는 동영상이 왜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에 광고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퍼날라주는데, 새로운 거니까. 나는 이걸로 얘기가 끝났다고 생각해. 지금 미용실 원장님들 코로나가 끝나면 뭐 바꿔야지. 아닙니다. 끝났을 때는 이미 당신들 늦었어요. 벌써 바뀌었어야지.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재미가 없다고요? 당연히 재미가 없지. 오프라인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놨는데. 온라인에 맞는 제품을 영업을 하시라고. 그리고 재료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직스 염색약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과연 온라인에 광고가 됐을 때 우리 거래하는 미용실에 매출을 일으켜줄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당신들이 먼저 파악을 해보라고. 그래야지 재료하는 사람들도 살아남는다고요. 물론 수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미 온라인으로 다 바뀌어버리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제품을 들고 와서 우리 보고 팔아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미용실에 팔아야 된다? 그럼 그 미용실만 어울리지 않는 제품을 쓰라고 한 거야. 아주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1시간 반 동안 했어요. 간단한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잖아. 그런데 갓 쓰고 한복 입고 고무신 신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바뀐 시대에 적응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과거를 되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과거를 이렇게 살짝 되짚어 놨더니 지금 매직스 염색약을 써야 되는 당위성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페어 컬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서울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페어 컬러가 바뀐 시대에서 얼마나 대단한 킬러 콘텐츠의 역할을 하는지를 조리 있게, 그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수도권의 대단한 미용실에 가서 조리 있게 설명을 하면 그분들은 페어 컬러나 매직스 염색약을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비싸다고요? 아니요. 광고를 조금만 공부하면 이렇게 싼 킬러 콘텐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미용실에 2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려고 그러면 10년 이상이 넘을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용실은 더 낙후가 되겠죠. 왜? 들어오는 손님들이 내가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돈을 더 내면서 새로운 걸 갖다 집어넣으라고 하겠습니까?
고객은 말을 안 합니다. 불편한 거에 대해서 어필은 했는데 더 이상 바뀌는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 있는 미용실이 광고가 되는 그 순간에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가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제품을 바꿔야 되는 길. 그 다음에 광고의 시장은 이미 오프라인은 끝났습니다. 온라인의 시장이 이미 생겨버렸고 이미 주력의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 대원통상을 찾으시라고. 지금 아니면 또 광고의 시장에서는 내년, 내후년에 들어오시게 되면 재미가 없을 거라고. 항상 나눠먹기라 그랬잖아요. 오프라인이 문제가 된 건 미용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온라인도 내년, 내후년 되면 더 많아질 거라. 그러면 나눠먹는 게 작아진다고. 그러면 그 들어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기득권을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솔직하게 세력이 약한 미용실들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온라인은 먼저 선점해버린 놈이 임자거든요. 매직스 염색약을 가지고 선점을 하시라고. 페어 컬러를 가지고. 누적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용실들한테 올해 1년만 열심히 광고하자. 우리 모여서 서로서로 응원해주자. 그 응원해주자라는 게 서로 들어가서 흔적을 남겨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거라고요.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때 들고 들어와 분들 이미 선점돼 버렸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 돼갖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몰입해서 광고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온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나중에 왜 그렇게 열심히, 초반에 열심히 잡아놓고 나중에는 관리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근거를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원장님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왜 제품을 바꿔야 되는지, 또 제품을 바꾸면서도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컨텐츠의 역사거든요. 왜 제품이 바뀌었는지 그 간단한 당위성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났는지도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솔직히 이런 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닌데, 제 거래처 중에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은 막 진짜 하루 종일 저한테도 이런 얘기 듣거든요, 자주.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바꿔줬어요. 저는 매직스 염색약을 쓰세요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다른 걸 설명을 해서 쓰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원장님들도 고객들한테 그렇게 영업하시면 돼요. 그 영업은 저한테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주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든다면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려보고, 아니면 또 다른 얘기들이 미용실에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내용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발 네이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인스타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니면 그거 모르겠으면 대원통상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하세요. 왜? 여태까지 대원통상이 원장님들 사기 안 쳤다라는 건 이미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라는 대로 합시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뭐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